이희영의 머니볼. 네, 비농기촌에서 이번엔 스포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이희영의 머니볼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일단 축구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U20,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8강전이었잖아요. 모처럼 또 새벽 3시에 경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일부러 눈을 희미하게 뜨고 작게 뜨고 바로 너튜브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를 봤었거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4강 갔어요. 맞습니다. 지난 이제 겨울에 월드컵에서 이제 성인 대표팀 선수들이 16강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예. 이제 더 어린 20살 이하의 선수들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국민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 TV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는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먹을 움켜쥐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했던 선수가 득점을 했고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최석현 선수인데 수비수거든요. 예.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너먼트에서 2경기 연속 헤딩골, 지금 토너먼트에서 승리의 주역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이 선수가 키가 18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치고는 그렇게 장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 선수의 포지션이 센터백임을 감안하면 정말 작은 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프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제공권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 세피스 골이 대한민국이 이제 4골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2골을 이제 최석현 선수가 책임을 지면서 좋은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수 역시나 센터백인데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헤더 득점을 많이 읽어내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선수 보니까 이 선수가 또 수비를 할 때는 정말 파이터형 수비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뛰었던 파비오 칸나바로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본인 스스로도 닮고 싶은 선수가 칸나바로였다라고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실 그 짝을 이뤄서 나오는 김지수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김지수 선수 지금 이제 잉글랜드에서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번 대회에서는 최석현 선수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한민국 대표팀에 센터백 좋은 자원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영상이 하이라이트 다음이 바로 감독 인터뷰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은중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울먹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대회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부담도 컸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이제 아시안컵 본선에서 예. 이제 본선이 끝나고 본선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하고 연습 경기만 2경기 치르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로 했던 대회였는데 그렇죠. 아르헨티나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 적응 같은 문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6강에 진출한 이후에 전세기 문제로 이제 인해서 하루 또 이동이 지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회 내내 뭔가 판정이 우리나라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정말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도 거의 11대 12로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심판이 당연히 나이지리아 파울을 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 파울을 불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이 선수들을 잘 추스려서 4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김은중 감독의 덕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중 감독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이동국 선수 그렇죠. 투톱으로 뛰기도 하고 서로 번갈아 주전으로 나왔던 그때 기억하는데 별명이 샤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옆머리에 그 흰색 머리카락도 좀 보이고 얼굴이 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괜히 그냥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봐온 선수라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데 뭐 김원준 선수 감독도 이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황에서 정말 인간 승리의 선수 생활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중3 때 원래 공에 맞아서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실명이 됐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도 점점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끝나고 뭐 국가대표 코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프로팀 감독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도 내에서 선수도 중요하지만 코칭 스태프의 발굴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은중 감독이 끝까지 내친 김에 2대 연속 결승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죠. 4강 상대가 또 빗장 수비의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도 지금 빗장 수비도 빗장 수비인데 지금 5경기에서 11골 터뜨리고 있거든요. 공격력도 상당히 좋고 미드필더에 위치하고 있는 카사레이라는 선수가 지금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선수 소속팀이 첼시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첼시 유소년에서 성장한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상당히 좋은 팀인데
이번 대회 우리나라가 점유율은 포기하고 후방에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역습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나이지리아 상대로도 그렇게 또 승리를 거뒀고요. 그런 모습이 이번에 4강전에서 나온다면 충분히 2대 연속으로 결승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는 또 스텝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지금 또 이제 4강을 녹화하게 됐고 또 2대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 소식이었고요. 축구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 건데 앞서 김민재 선수 얘기 잠시 했었고 마침 또 4강 상대가 이탈리아 수비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리그에서 지금 뭐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예요. 네, 김민재 선수가 올해 이탈리아 리그로 입성 첫 해인데 첫 해를 완전 지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이 됐어요. 나폴리 선수로는 이제 스트라이커 오시멘 그리고 MVP 크비차와 함께 예. 3명의 선수가 베스트에 뽑혔고요. 베스트 수비수로 뽑힌 거는 이제 팀 전 선배죠. 수비 선배. 이제 칼리두 쿨리발리가 2018년, 2019 시즌에 받은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나폴리가 우승한 것도 마라도나가 있을 때 우승한 이후에 이번에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리 팀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는 쿨리발리보다 올 시즌 활약수만 놓고 보면은 더 높게 평가될 것 같은데. 네, 한 특히- 시즌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팬들이 투표를 하면 나폴리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지금 계속해서 뽑히고 있고요. 김민재로. 네, 예. 심지어 나폴리 시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명예 시민을 부여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명예 시민이 1년 있다가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든 맨유 소식이 네.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적이 상당히 가능성이 커졌죠. 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막상 잉글랜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유럽의 이제 다른 언론들이 계속해서 김민재는 맨유다 맞습니다. 이 공식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지성 선수 이후에 지금 맨유로 가는 두 번째 선수가 나올 수 있는데 심지어 김민재 선수는 박지성 선수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수원 공고가 참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이왕 맨유 갈 때, 야 이강인 선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또 시즌 최종전에서 어시스트 하나 기록하면서 맞아요. 유종의 미를 잘 거뒀고요. 예. 이제 이강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쪽보다는 라리가 쪽에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베티스라던가 그리고 아틀레티코 꾸준히 나왔던 마드리드. 애틀레티코 마드리드. 예.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특성상 라리가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ATM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별명이 또 꼬마 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예, 감독과의 호흡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김민재든 이강인이든 소속 이적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는데 페루와 엘살바도르 상대를 하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군사 기초 훈련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6월 15일부터 이제 군사 기초 훈련을 받게 되죠. 예.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 면제가 됐고요. 이제 훈련만 받으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그야말로 좀 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야구 소식인데 아하. 야 요거는 약간 좀 침울해지는데요. 예. WBC 얘기잖아요. 네, WBC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그 뒤에 또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죠. 예. 5월 30일에 인터넷 매체에서 WBC에 참가했던 3명의 선수가 음주를 했다. 특히나 뭐 접대부가 나오는 곳에서 음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뒤에 이제 KBO에서 조사를 한 결과 그 3명의 선수가 김광현 선수, 이용찬 선수, 정철원 선수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선수들은 접대부가 나오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날에 휴식일이 있는 날에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망감은 감추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거는 뭐 개인이 책임질 일이고 예. 근데 이게 결과가 아무래도 좋지 않았다 보니까 더욱더 야구 팬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과거에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데이빗 웰스라는 투수는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낮 경기에 등판해서 네. 퍼펙트 게임을 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국가대표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경기 전날까지도 골프와 이제 저녁에는 카드 게임을 그렇게 즐겼다고 해요. 매일매일. 예. 뭐 그렇게 이제 휴식일을 보내는 거는 전혀 이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마이클 조던도 금메달로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만 좋았으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렇죠. 일단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접대부의 동성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음주로 논란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지인님께서 왜 야구 선수들이 자꾸 문제가 될 거야 하셨는데, 저도 일단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그렇죠. 다이노스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이용찬 선수도 이 논란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리고 메이저리그 가면 강정호 선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삼진 아웃 되면서 피츠버그에서도 이제 방출이 되고 말았었죠. 저도 그때도 아니 본인이 선 타석에서도 기회는 스트라이크 3개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음주로 삼진 아웃이 됐으니까 야 이거는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하기가 어렵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나 음주에 대해서는 야구 팬들이나 모든 스포츠 팬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정호 선수도 사실 KBO 리그 복귀를 시도를 했다가 야구 팬들의 강한 반대에 이제 못 이겨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예. 이용찬 선수는 좀 더 아쉬운 게, 과거에 2010년도에 두산 시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또 그때 있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에 대해서 참 아쉬운 선택을 한 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래님도 국가대표라는 영예의 무거움, 소중함을 모르는 선수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합니다만 선수들이 그 무게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특히나 김광현 선수 따는데 그렇죠. 예. 큰 역할을 했고, 음. WBC 끝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야구 팬들에게 국가대표 은퇴를 이제 자랑스럽게 알렸는데, 그러니까 화려한 피날레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혀 이제 뜻밖의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 세 명의 선수 모두 1군에서 그렇죠. 로스터에서 말소가 되고 됐죠. 말았고요. 예.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투어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참 마무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본인 야구 정말 오래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국가대표와 그런 상관없이 그냥 리그에서 잘하면은 은퇴 투어를 이제 구단별로 해주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대표의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리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도 지금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는지는 잘 지금 우려가 됩니다. 예, 참 야구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온도 차가 급격하게 났는데 축구 알려드리면 이제 4강전이 오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오전 3시가 아니라 오전 6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경기를 지켜보기 쉬울 것 같고요. 반대편에 또 4강전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루과이의 맞대결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팀이 또 4강에서 미소를 짓고 결승으로 갈지, 일단은 대한민국이 2대 연속 결승에 오르길 바라면서 이영 해설위원과 스포츠 소식 머니볼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